네, 운명의 날로 불리죠. 지금 이 시각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짓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과 엘리엇, 주주들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네, 이제 몇 시간 뒤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주주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엘리엇 폴싱어 회장 이 둘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현장에 있는 주총 현장에 있는 저희 취재기자 이야기가 원래 오전 9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좀 30분 정도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걸 같은데 지금까지 말이죠.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놓고 엘리엇과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논란이 전개돼 왔는지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이 상황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삼성이건 엘리엇이건 이름을 먼저 빼고 보자 이런 얘기죠. 합병 발표 당일에 그 발표만으로 주가가 한 15%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한 달이 넘도록 주가가 20%가량 올라간 선에서 머물러 있었고요. 그런데 일부 소수주주들이 불만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소수주주는 그 당일날 올라간 것만으로도 한 1,000억 원가량 벌었는데도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뭐 불공정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법이다 하면서 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국제 언론들은 거의 일방적으로 소송 당한 사람을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 내에서도 상당수가 소송 당한 사람을 비난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은 그 숫자만 봐서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을 갖다 대보면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엇은 벌처 펀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고수익을 노리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은 한국 최고의 재벌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3세 승계 과정에 있고 그러면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삼성에 투자를 했을 때 15%나 20% 이익으로 만족하고 나가려고 했었느냐? 그건 아닐 거라 이거죠. 그리고 그쪽의 기본적인 철학은 사업을 잘 되게 해서 그 주주 가치를 올린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자산을 이리 모으고 저리 모으고 쪼개고 해서 그 주식 가격을 올려서 그 이익을 얻으려는 기본 철학, 그러니까 철학 간의 충돌입니다. 근데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반재벌 정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그 자신들이 이것이 그 합병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세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딪히면서 이상하게 그 합병을 통해서 15 내지 20% 이익을 주주한테 줬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골리앗의 그 운명의 대결이고 이제 잠시 뒤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 비율에 따른 이제 표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디가 더 유리해 보이고 어디가 더 좀 불리해 보이고 이런 걸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것이 그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 정치판에서 선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 어디든 이제 한쪽이 완벽하게 절대 다수를 하지 못하니까 중간에 있는 부동층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절대 다수 쪽을 보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 이쪽은 그 저 삼성 쪽이 절대 다수를 갖고 있고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그 엘리엇 쪽이 절대 다수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부동층이 개인 투자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 25%가량 되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어떻게 나뉘어지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기에는 주총이 늦어지는 것도 제가 보기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석을 했으니까 그분들 뭐 확인을 하고 또 뭐 혹시 뭐 발언이 있으면 뭐 발언도 듣고 하다 보면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 25%가 어디로 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5%라고 하면 상당한 큰 비중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거죠. 뭐 어느 정도 참여했느냐 오늘 주총에 주주들이 얼마나 참여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뭐 많이 참여했다면 그만큼 의결권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결권을 많이 확보할 건데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삼성이 힘들게 싸우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3분의 2를 확보해야 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1명 오면 찬성하는 사람 2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는 거고 그나마 뭐 이번 주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그 의결권을 넘겨줬다고 하는데 그래도 두고 봐야죠. 예, 소액주주 개인 투자자가 25%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장 화면을 뭐 교수님 말씀하실 때 현장 화면을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뭐 주주 한 분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기가 굉장히 뜨겁군요. 뜨거운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이 오늘 주총에 앞서서 소액 주주 가운데 한 10%에 해당하는 5,500명 정도의 의결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액 주주들의 의사,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 중에서는 이제 그 제가 보기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는 그 삼성물산 주식을 샀는데 이것보다는 값이 더 올랐어야 되는데 값이 안 올랐다. 이것이 삼성 쪽에서 뭔가 잘못했다 생각을 하신 분들은 계속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찬성 쪽으로 도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합병 발표로 주가가 지금 20% 이상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주 목적이니까 그래도 20% 번 것을 확보를 하고 합병에 찬성을 해서 삼성이 잘한다고 하니까 삼성이 잘하는 것을 믿어보자 쪽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합병이 무산이 돼버리면 이미 20% 번 것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낫겠다 하는 그쪽으로 도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두고 봐야죠. 엘리엇 쪽에서는 혹시 떨어질지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이리 헤쳐 모이고 저리 헤쳐 모이면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물산 주주총회는 이제 보통 60% 정도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이 높기 때문에 80% 이상의 이제 출석률을 보일 것으로 이제 삼성 측이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0%가 이제 참석을 하면 약 53% 이상의 이제 찬성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출석률이 높아질수록 어떻습니까? 부동층의 항배가 더 중요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60% 참석이다, 70% 참석이다 이럴 때는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안 왔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다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결정권이 훨씬 더 강화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이죠. 이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과연 합병에 찬성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뭐 삼성 측에서는 국민연금은 동의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고 엘리엇 측은 반대로 국민연금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 국민연금은 도대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까? 저도 뭐 제가 국민연금에 무슨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확실하게 있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둘 중에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그런데 엘리엇 쪽의 손을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투자 수익면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 부분을 봐야 되는데 투자 수익에서 합병을 통해서 20% 이상 수익을 받는데 그 연금이 이걸 자산을 헤쳐모으는 식으로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겠다 하면서 엘리엇을 지원해줄 그런 수익면에서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떨어지면 또 그동안 번 것을 날려버리니까 연금 가입자들한테 손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성 부분에서는 뭐 삼성이 서로 좀 잘못한 것이 있다더라도 그건 한국경제에 공과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한국경제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엇은 한국경제에 그동안 기여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다른 나라에서 그 투자한 것을 보면 뭐 법적으로는 괜찮지만 도덕적으로는 좀 이상하다 싶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국내에 와서도 지금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주식 배당 늘리라고 하는 건데 주식 배당을 늘리면 그 회사가 좋아집니까? 사업이 좋아져야지 그 회사가 좋아져요. 주식 배당 늘리면 현재 그 주식 갖고 있는 주주들만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가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엘리엇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플러스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런 면에서 투자 수익 면에서건 공공성 면에서건 국민연금은 엘리엇의 손을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소액 투자자들의 이른바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최대 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따른 법원 그 판결에서는 삼성이 좀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법원 판결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엘리엇 쪽에서 자신들이 이길 승산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이것을 관심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엘리엇이 알박기 펀드라고 그랬는데 보통 개발 사업에서 알박기를 할 때는
알박기 당한 그 개발업자하고 예. 알박기 한 사람을 동등하게 세워주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저 알박기 한 사람 취급도 안 해버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알박기를 했는데 예. 소송을 제기하고 그 국제 언론에서까지 문제가 되니까 두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주장이 좀 더 세게 전달이 될 수 있고 동맹군을 모으기 위한 그런 방법이니까 뭐 결과를 봐야 됩니다. 폴 싱어 엘리엇 매니지먼트 회장 입장에서는 뭐 소액 주주들이 자신들을 응원하고 있다라고 주총 앞두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주총 결정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 구도와 직결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합병이 성사된다면 어떻게 되고 만약에 무산된다면 삼성의 승계 구도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합병이 된다면 승계 과정이 훨씬 순조롭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 뭐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당시처럼 완전하게 장악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많은 외국 기관 투자자들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오히려 굉장히 정치력을 발휘해서 끌고 가는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기게 되면 그 리더로서의 역할이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테고 만약에 이번에 지게 되면 그 역할이 확 작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엔 삼성그룹은 앞으로 어떻게 구심점을 만들어 나갈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 현장 지금 뭐 계속 보여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다소 좀 가열된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뜨거운 열기를 쏟고 있군요. 잠시 뒤에 이제 결론이 나올 텐데 주주 발언이 끝나고 나면 이제 표결 안건이 첫 번째 안건입니다. 오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첫 번째 안건이니까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끝에 웃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